셀트리온그룹 2분기 실적 우려에 컨센서스 목표가 하향, 문제는 합병과 하반기 실적.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45%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16%, 제약은 마이너스 2.36% 하락입니다. 지난주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3일 연속 올랐잖아요. 이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을 좁히면서 아래쪽에 꼬리를 단 모습이죠. 제약도 아래 꼬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몸통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모습이죠. 어쨌든 3일 상승에 따른 조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두 군데 정권사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프리뷰가 나왔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목표가를 하향을 했고 한 군데에서는 유지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요 시점 날짜하고요. 합병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일 이 관계가 지금 묘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합병이 진행되는 3분기 4분기잖아요. 하반기 실적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려대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요. 하반기 즉 3, 4분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의 2분기 실적 그리고 3, 4분기 하반기 실적 또한 합병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셀트리온, 트룩시마 약가 하락 타격, 목표가 하향, NH증권 안 좋은 하향 이야기들만 신문에 대부분 나오고요. 목표가를 유지한 교보증권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사실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하향 이야기는요.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지난주 7월 11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의 2분기에 대한 프리뷰를 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으로 하향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는 합병 재료로 인해 가지고 묻혔던 것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분기에 대해서 실적도 투자 심리도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타이틀로 목표가를 하향을 했던 것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 바이오시밀러 계약 공시 금액을 한국투자증권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적으로 낮았잖아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매출액은 5,966억, 영업이익은 1,904억 이렇게 해서 당시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각 분기별로 발표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으로 가는 바이오시밀러의 계약 공시와 실제 매출 간의 괴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부 다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또 아니란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을 3,910억 정도로 잡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체적인 2분기 매출액은 5,966억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였죠. 그래서 이것을 제품별로 얼만큼 전망치를 줄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유플라임에 대한 제품별 매출 전망을 가장 많이 낮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400억대에서 100억대니까 300억 정도 줄인 거니까요. 전체적인 매출에선 큰 영향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한국투자증권 자기들의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결론을 보시면 유플라임 악재는 여기까지죠. 원래 투자 포인트는 램시마에서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25년 기준으로 해서 유플라임의 매출 비중은 4.6%로 PBM의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램시마에서 C라는 것이죠. 10월 말 11월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이 받을 전망 이것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영점성 장질환 쪽에서는 휴미라를 대체하는 치료제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램시마 SC와 휴미라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이 NH투자증권이잖아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신제품 효과는 존재하지만 아쉬운 2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낮춥니다. 하향을 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하향한다. 이유는 미국에서 트록시마의 약가가 하락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 2분기 매출액은 5,805억이다. 영업이익은 1,932억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가 아니고 램시마 SC에 집중하자. 2분기 미국에서 트룩시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헬스케어 쪽의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보증권의 자료도 오늘 나왔는데 실적은 쉬고 관심은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죠.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역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도 5,754억으로 낮춰 잡았잖아요. 영업이익도 1,913억으로 낮게 잡았어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하회하는 전망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헬스케어향 공급이 소폭 감소했다. 이것은 공급 계약 공시잖아요. 줄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테바 쪽의 CMO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24만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하향했지만 올해 10월 달에 램시마 SC 미국 승인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신제품들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요.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요. 향후 변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이다.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그 다음에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각각 이 정도의 돈을 지금 마련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의 주가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은 소액주주 지분 중 약 10% 내외 매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회사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자금이 마련돼 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는요. 일단은 자금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주식 매수 청구 금액 총액 이 부분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식 매수권 행사가 작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주가보다는 높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만 유리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2분기 실적 발표일과 합병 이사회 결의일 관계가 또 엮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7월 11일 날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에서는 목표 가격을 24만원에서 21만 5천원으로 낮춘 것이고요. 오늘 나온 자료에서는 교보증권은 24만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요 24만원을 유지하다가 22만원으로 낮춘 것이죠. 따라서 오늘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은요 이 숫자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자료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요 예상보다 컸던 미국에서의 트룩시마 가격 하락이다. 이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하향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북미 쪽에 트룩시마 추정치가 하향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트룩시마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ASP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다 공부를 했잖아요. ASP는 실제적으로 제약사한테 떨어지는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도매상 쪽에 유통수수료도 빼고 리베이트도 뺀 거기 때문에요. 그 두 개를 다 뺀 매출액이 이제 제약사 매출액이 되는데 이 트룩시마는 미국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잖아요. 테바거든요. 테바가 수수료를 떼가고요. 나머진 것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주는 간접 판매 체계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트룩시마의 매출액은 많이 팔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은 5,066억으로 조금 줄였고요. 영업이익은 516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30% 크게 낮춘 모습이잖아요. 미국에서 트룩시마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30.6%였단 말이죠. 최대치였는데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7월 6일 공개된 미국 CMS의 ASP 분기 하락폭은 지난 3년간 최대폭인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램시마에서의 2분기 유럽 매출액은 830억으로 전분기 비해서 좋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램시마 SC를 얼만큼 잘 파느냐가
2023년 올해의 관건이란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교보증권은 목표 가격을 헬스케어 88,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쉬어가는 분기 실적에도 성장성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교보에서는 2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소폭 증가로 예상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460억으로요. 작년에 비해서 37.9%니까 NH투자증권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가격은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트룩시마의 수익성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보증권에서는 NH투자증권보다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을 더 안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에 따라서 쉘트는 헬스케어의 컨센서스도 정리를 해보면요. 7월 들어서 7월 5일 날 삼성증권에서 헬스케어의 컨센서스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가격은 유지를 했습니다. 9만원대로요. 물론 앞으로 보고서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교보증권은 유지를 했고요. NH투자증권은 85,000원으로 내렸는데요. 그 이전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85,000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들만 봤을 때는요. 목표 가격도 목표 가격이지만 실질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을 봤을 때는요. 2분기의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램시마 SC의 매출이잖아요. 헬스케어 쪽에서 잘 팔고 있느냐? 유럽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요. 830억이잖아요. 작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고요. 중요한 것은 3분기, 4분기에 1000억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램시마에서는 3,790억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보증권에서의 셀트는 헬스케어에 대한 전망치 중에서 램시마 SC 부분을 보시면요. 3분기에는 850억이잖아요. NH투자증권보다 더 많은 수치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에도 1551억으로서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램시마 SC는 4100억이니까 NH투자증권보다는 높은 수치 매출액을 전망을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나쁜 것이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죠. 물론 기존 제품 가운데서 트룩시마의 가격 변동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테바 쪽에 CMO 매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램시마 SC를 유럽에서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오늘 10억의 매수 우였고요. 기관들은 18억의 매도. 아래 꼬리를 단 음봉의 조정이지만 거래량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28억의 매도, 기관들은 21억의 매수인데요.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60억의 매수 우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10억의 매도였고요. 제약 역시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점과 그리고 합병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8월 달에 맞물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7월 달에는요.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겠지만 양봉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월 이사회 결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8월에도 양봉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